매콤한 고추장 냄새와 달콤한 설탕 냄새가 뒤섞여 작은 분식집을 가득 채웠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테이블, 벽에 걸린 아기자기한 그림들, 그리고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오래된 LP판들. 이곳은 달밤 분식이었다. 강현우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떡볶이 냄비를 응시했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하고 절도 있었다. 떡을 젓는 주걱질 하나에도 쓸데없는 움직임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생명을 거두어들였던 그의 손은 이제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강현우, 한때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목표물을 제거했던 전설적인 킬러. 조직 내에서는 그림자라 불리며 공포의 대상이었다. 감정 없는 기계처럼 임무를 수행했고 그의 손에 죽어간 자들의 수는 셀 수 없었다. 하지만 5년 전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홀연히 사라졌다. 더 이상 피냄새를 맡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고 싶지 않았다. 그는 서울 변두리에 작은 골목에 숨어들어 달밤 분식기라는 간판을 걸었다. 그는 이 작은 공간에서 과거의 자신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애썼다. 그의 삶은 단조로웠다. 새벽 일찍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오고 가게 문을 열고 떡볶이를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가게 문을 닫고 밤늦게까지 홀로 LP판을 들으며 고독을 즐겼다. 때로는 잠 못 드는 밤, 과거의 악몽이 그를 찾아왔지만 그는 애써 외면했다. 끓어오르는 떡볶이 국물처럼 그의 마음속에도 끓어오르는 죄책감과 후회가 존재했지만 그는 그것을 억눌렀다. 어서 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친절했다. 손님들은 그의 어딘가 서늘한 분위기에 처음에는 주춤했지만 그의 떡볶이 맛에 이내 매료되었다. 그의 떡볶이는 특별했다. 단순한 매운맛이 아니라 깊은 감칠맛과 함께 알 수 없는 따뜻함이 느껴졌다. 어떤 손님은 어머니가 해주던 맛이라고 했고 어떤 손님은 힘든 하루를 위로해주는 맛이라고 했다. 강현우는 그들의 칭찬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는 음식을 통해 자신이 속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오후 낡은 분식집 문이 활짝 열리며 한 젊은 남자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활기 넘치는 미소가 가득했고 손에는 카메라와 셀카봉이 들려 있었다.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카메라를 켜고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떡볶이 맛집을 찾아 떠나는 여정 16번째 이야기. 드디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달밤 분식입니다. 이진우. 유명 떡볶이 맛집 유튜버. 그의 채널은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가 방문하는 곳마다 대박이 터졌다. 그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으며 음식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강현우는 이진우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심장이 갑자기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손에 쥐고 있던 주걱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이진우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어딘가 익숙한 듯한 느낌. 마치 오래전 꿈속에서 보았던 얼굴처럼. 사장님, 안녕하세요. 떡볶이 1인분 부탁드립니다. 매콤하게 해주세요. 이진우가 카메라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쓰며 말했다.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지만 그의 의식은 온통 이진우에게 향해 있었다. 이진우는 카메라를 이리저리 돌리며 가게 내부를 촬영하고 떡볶이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팬들과 소통했다. 그의 활기찬 모습은 강현우의 조용하고 침잠된 분위기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와, 냄새부터 미쳤네요, 여러분. 벌써부터 군침이 돕니다.
이진우는 떡볶이가 나오자마자 카메라를 떡볶이에 가까이 대고 촬영했다. 그는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흡, 읍, 크. 와, 여러분, 이건 진짜 예술입니다. 평범한 듯하면서도 깊은 맛이 느껴져요. 마치 어머니가 해주던 떡볶이 맛 같아요. 이진우의 말에 강현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해주던 떡볶이 맛. 그 말은 강현우의 잊고 싶었던 기억을 건드렸다. 그는 애써 표정 변화를 숨겼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이진우는 떡볶이를 먹는 내내 끊임없이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는 떡볶이의 맛, 어묵의 식감, 국물의 깊이까지 세심하게 평가하며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강현우는 그런 이진우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평화롭고 순수하고 열정적인 이진우의 모습은 강현우의 어두운 과거와 대비되어 더욱 큰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진우는 떡볶이를 다 먹고 계산을 마친 후 강현우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사장님, 정말 잘 먹었습니다. 이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인생 떡볶이집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올게요. 그는 활짝 웃으며 강현우에게 손을 내밀었다. 강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이진우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강현우의 차갑고 거친 손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 순간 강현우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잔상이 있었다. 따뜻한 손, 그리고 흐릿한 아이의 얼굴. 하지만 그는 그 잔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이진우가 가게를 나선 후 강현우는 텅 빈 가게에 홀로 남았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동요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단순한 손님인데도 불구하고 이진우의 존재는 강현우의 숨겨진 과거를 건드리는 듯했다. 그는 떡볶이 국물이 담긴 냄비를 응시했다. 붉고 뜨거운 국물, 마치 그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불안감처럼 그날 밤 강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진우의 밝은 미소와 어머니가 해주던 떡볶이 맛이라는 말이 맴돌았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피냄새, 총성, 그리고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 그것은 5년 전 그가 마지막 임무를 수행했던 날 밤의 기억이었다. 그는 조직으로부터 한 남자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남자는 유명한 대학 교수였고 어떤 비밀스러운 연구를 하고 있었다. 강현우는 그의 집에 침투하여 임무를 완수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처리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때였다. 작은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무심코 그 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어린아이가 작은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다. 아이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강현우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강현우는 그 순간 총을 든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이를 죽일 수 없었다. 그는 차가운 살인 기계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이 그를 붙잡았다. 그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순수함이 담겨 있었다. 강현우는 아이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조직을 떠나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그는 그때까지 그 아이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이진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날 밤의 아이와 이진우의 얼굴이 오버랩되었다. 이진우의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그날의 아이의 순수한 눈빛. 강현우는 이진우가 자신이 죽인 남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이 참아 죽이지 못했던 그 아이였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심장은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죄책감과 후회가 쓰나미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자신이 도망쳐온 과거가 결국 자신을 찾아왔음을 깨달았다. 그는 떡볶이 냄비 앞에 다시 앉았다. 붉은 국물은 마치 피처럼 보였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평화로운 삶을 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다음 날, 강현우는 이진우의 유튜브 채널을 검색했다. 수십 개의 영상들이 떴고 이진우의 활기찬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영상들을 하나하나 돌려보았다. 이진우는 항상 밝았고 긍정적이었다. 그에게는 어떤 어둠의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강현우는 이진우가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진우는 순수한 영혼 그 자체였다. 강현우는 이진우의 영상을 보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는 자신이 이진우에게 접근하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그저 모른 척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이진우가 자신의 인생에 다시 나타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이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그날 이후 이진우는 달밤 분식의 단골이 되었다. 그는 매주 한 번씩 강현우의 가게를 찾아 떡볶이를 먹었다. 그는 강현우의 떡볶이에 깊이 빠져들었고 강현우의 떡볶이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강현우는 이진우가 올 때마다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기쁨과 슬픔, 죄책감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이진우는 강현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종종 털어놓았다.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했고 자신이 떡볶이 유튜버가 된 계기를 설명했다. 그는 어머니의 떡볶이 맛을 잊을 수 없어 직접 떡볶이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맛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떡볶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저희 어머니 떡볶이는 정말 특별했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뭔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맛이었어요. 이진우가 옛 추억에 잠긴 듯 말했다. 사장님 떡볶이도 딱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떡볶이 맛에 이렇게 반했나 봐요. 이진우의 말에 강현우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은 죄책감으로 미어져 내리는 듯했다. 자신이 죽인 남자의 아들이 자신에게 어머니의 맛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진우의 행복을 망가뜨린 장본인이라는 사실에 고통스러웠다. 어느 날 이진우는 강현우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유명한 대학 교수였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는 아버지가 어떤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이 미스터리라고 생각했지만 경찰은 단순 사고로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항상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인류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셨죠. 이진우가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어렸을 때라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아요. 강현우는 이진우의 말을 듣고 표정 변화를 숨기기 위해 애썼다. 그는 이진우의 아버지가 자신이 죽인 그 교수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교수가 어떤 비밀스러운 연구를 하고 있었고 그 연구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강현우는 이진우를 보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진우는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만약 그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이진우 또한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강현우는 자신의 과거가 이진우의 삶에 다시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는 이진우를 지켜야만 했다. 그날 이후 강현우는
이진우의 주변을 은밀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그는 이진우가 언제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두 파악했다. 그는 이진우가 어떤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그림자처럼 지켜주려 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이진우를 해치지 않도록, 그리고 이진우의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스러웠다. 강현우는 밤마다 이진우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이진우의 유튜브 영상을 다시 돌려보고 그의 웃는 얼굴을 보며 알 수 없는 위안을 얻었다. 그는 자신이 이진우에게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진우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현우는 불안했다. 그가 떠나온 조직은 절대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었다. 특히 그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자신의 과거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진우가 이 위험에 휘말리지 않도록 모든 것을 막아야 했다. 그의 평화로운 삶은 다시 한번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다시 그림자가 되어야 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강현우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듯 혼란스러웠다. 이진우가 자신이 제거했던 목표물의 아들이자 동시에 자신이 유일하게 살려주었던 그 아이라는 사실은 그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죄책감,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운명적인 이끌림. 그는 떡볶이를 만들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심지어 잠자리에 들 때에도 이진우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의 밝은 미소는 강현우의 어두운 과거에 드리워진 한 줄기 빛 같았지만 동시에 그 빛은 강현우의 죄를 더욱 선명하게 비추는 것만 같았다. 그는 밤마다 잠 못 들었다. 낡은 LP 플레이어에서는 조용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그의 머릿속은 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으로 가득했다. 비가 내리던 밤 어둠 속에서 목표물을 향해 조용히 움직이던 자신, 그리고 차가운 피냄새와 함께 터져 나오던 총성.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갔지만 단 하나, 작은 방에서 마주친 아이의 눈빛. 그 아이의 순수하고 두려움에 찬 눈빛은 강현우의 심장을 꿰뚫었고 그의 손에 들린 총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그는 차가운 킬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이 그를 붙잡았다. 그는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조직을 떠나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그가 5년 동안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아이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그 기억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진우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이진우의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그날 밤의 아이의 순수한 눈빛. 강현우는 이진우가 자신이 죽인 남자의 아들이자 자신이 살려주었던 그 아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강현우의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이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치 어머니가 해주던 떡볶이 맛 같아요. 이진우가 처음 달밤 분식에 왔을 때 했던 말이 강현우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죽인 남자의 아들이 자신의 떡볶이에서 어머니의 맛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그는 이진우에게 떡볶이를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속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만이었다. 그의 죄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강현우는 자신이 이진우를 지켜야 한다고 결심했다. 이진우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만약 그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이진우 또한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강현우는 자신이 떠나온 조직이 언젠가 이진우에게도 손을 뻗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이진우의 삶에 다시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는 이진우를 지켜야만 했다. 그것이 자신이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강현우는 밤마다 이진우의 주변을 은밀하게 살폈다. 그는 이진우가 언제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두 파악했다. 그는 이진우가 어떤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그림자처럼 지켜주려 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이진우를 해치지 않도록, 그리고 이진우의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스러웠다. 그는 이진우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이진우는 달밤 분식에 평소와 다르게 어두운 표정으로 찾아왔다. 그의 밝았던 미소는 사라지고 그의 눈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강현우는 이진우의 표정을 보고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음을 알았다. 사장님, 요즘 이상한 일이 좀 생겨서요. 이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에 달리는 댓글들이 좀 이상해요. 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강현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조직이 이진우에게 손을 뻗기 시작한 것이었다. 어떤 이야기인데요? 강현우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진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댓글들을 보여주었다. 너의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지. 그의 영혼은 세상을 뒤흔들 비밀을 담고 있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리고 심지어 달밤 분식계 떡볶이 맛에 대한 영상에도 그 떡볶이 맛은 너의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맛이었지 라는 댓글이 달려 있었다. 강현우는 댓글들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악성 댓글이 아니었다. 조직이 이진우에게 접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였다. 그들은 이진우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이진우의 아버지가 어떤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었고 그 연구가 조직의 비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악성 댓글일 뿐입니다. 강현우는 애써 침착한 척 말했다. 하지만 이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사장님. 뭔가 이상해요. 이 댓글들을 보고 나서 제가 아버지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정말 어떤 비밀을 가지고 계셨는지. 이진우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강현우는 이진우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진우를 말려야 했다. 진실을 아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강현우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어떤 진실은 영원히 묻어두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이진우는 강현우의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은 뭘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강현우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는 애써 표정 변화를 숨겼다. 그는 이진우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이진우의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날 밤 강현우는 조직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오랜만에 자신의 은밀한 채널들을 가동했다. 그는 과거에 사용했던 해킹 프로그램들을 다시 꺼내 들었고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던 정보망을 깨웠다. 그는 자신이 떠나온 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조직은 검은 그림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전 세계를 무대로 암살과 정보 조작, 그리고 불법적인 사업들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강현우는 검은 그림자의 새로운 수장이 철호라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철호는 과거 강현우와 함께 훈련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강현우보다 더 잔인하고 냉철했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강현우는 철호가 이진우에게 접근하려는 목적이 그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진우의 아버지가 연구했던 그 프로젝트. 그것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었다. 강현우는 철호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철호는 강현우의 은퇴를 믿지 않았고 언젠가 강현우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철호는 이진우를 믿기로 강현우를 유인하려 하고 있었다. 강현우는 자신이 철호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진우를 보호해야 했다. 며칠 후 이진우는 달밤 분식에 다시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했다. 사장님, 제가 아버지의 옛 연구실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진우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강현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진우가 아버지의 연구실을 찾아갔다니. 그는 이진우가 위험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떤 이상한 것들인데요. 강현우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진우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복잡한 수식과 알 수 없는 기호들, 그리고 이상한 형태의 장치들이 찍혀 있었다. 강현우는 사진들을 보고 경악했다. 그것들은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료들이었다. 철호가 이진우를 이용하여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려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게 다 뭐예요, 사장님? 아버지가 대체 뭘 연구하셨던 걸까요? 이진우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강현우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이진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영원히 침묵해야 할지 갈등했다. 하지만 그는 이진우가 이미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진우를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 그날 밤 강현우는 이진우의 안전을 위해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걸고 이진우를 지켜야 했다. 그는 다시 그림자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처럼 누군가를 죽이는 어둠의 그림자가 아니라 이진우를 보호하는 빛의 그림자가 되어야 했다. 강현우는 철호의 움직임을 더욱 면밀히 주시했다. 철호는 이진우에게 어떤 식으로든 접근하려 할 것이었다. 강현우는 철호보다 한 발 앞서 움직여 이진우를 보호해야 했다. 그는 철호의 계획을 예측하고 그 계획을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이진우의 주변에 더욱 철저한 감시망을 구축했다. 이진우의 스마트폰, 컴퓨터, 심지어 집 주변에까지 은밀한 감시 장치들을 설치했다. 그는 이진우가 어떤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다. 그는 이진우가 모르는 사이 그의 그림자가 되어 그를 보호했다. 며칠 후 이진우는 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이진우의 아버지와 함께 연구를 했던 동료 교수였다. 이진우는 노인에게 아버지의 연구에 대해 물었고 노인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노인은 이진우의 아버지의 연구가 인간의 의식을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였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 연구가 인류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가져다 줄 수 있었지만 동시에 악용될 경우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위험한 연구였다고 덧붙였다. 강현우는 이진우와 노인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인간의 의식을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 그것은 검은 그림자가 오랫동안 노려왔던 궁극적인 목표였다. 그들은 이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의식을 통제하고 새로운 형태의 통제 사회를 만들려 하고 있었다. 이진우의 아버지는 이 기술이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모든 연구 자료를 숨겨두었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너무 위험해서 이진우 교수님은 모든 연구 자료를 숨겨두고 사라졌어요. 그 이후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죠.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리고 그 연구 자료는 오직 이진우 교수님의 아들만이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숨겨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현우는 노인의 말에 경악했다. 이진우가 그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다니. 이진우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숨겨두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비밀이 이진우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된 것이었다. 강현우는 자신이 이진우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이진우가 그 프로젝트를 찾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다. 아니, 그보다 먼저 철호가 이진우에게 접근하기 전에 철호를 막아야 했다. 그날 밤 강현우는 검은 그림자의 네트워크에 침투했다. 그는 철호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최첨단 해킹 기술을 사용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의 눈은 수많은 코드들을 빠르게 분석했다. 그는 철호가 이진우에게 접근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찾아냈다. 철호는 이진우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여 이진우를 유인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이진우의 다음 영상 촬영 장소를 조작하여 이진우를 외딴 곳으로 유인하고 그곳에서 이진우를 납치하여 그 프로젝트의 비밀을 알아내려 했다. 철호는 이진우의 유튜브 팬들을 이용하여 이진우를 속이려 하고 있었다. 강현우는 철호의 계획을 알고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철호의 잔인함과 치밀함에 경악했다. 그는 이진우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다시 그림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철호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이진우를 보호해야 했다. 그는 이진우의 다음 영상 촬영 장소를 조작하는 철호의 해킹을 역으로 해킹했다. 그는 철호가 조작하려 했던 장소 대신 자신이 직접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여 그곳으로 이진우를 유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철호의 함정을 역으로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강현우는 오랜만에 자신의 옛 장비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과거 그림자로서 사용했던 무기들과 통신 장비들을 점검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능숙하게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몸을 다시 킬러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훈련을 시작했다. 그의 심장은 다시 뜨겁게 타올랐다. 이번에는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 때문이었다. 그는 이진우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진우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이제 빛의 그림자가 되어 이진우를 보호할 것이었다.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강현우의 삶은 다시금 위험한 줄타기가 되었다. 평화로운 분식집 주인이라는 가면 뒤에 그는 다시 그림자로 돌아와 이진우를 지켜야 했다. 그의 내면에는 5년 전의 악몽과 새로운 임무에 대한 긴장이 교차했다. 특히 철호라는 이름은 강현우의 신경을 곤두쓰게 했다. 철호는 강현우가 조직을 떠나기 전 가장 잔인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잔혹한 짓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기에 이진우의 목숨이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강현우는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강현우는 달밤 분식 문을 닫는 밤마다 이진우의 주변을 맴돌았다. 이진우가 다니는 학교, 자주 가는 카페, 심지어 그가 즐겨 찾는 공원까지. 강현우는 이진우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다. 그의 눈은 예리했고 그의 감각은 날카로웠다. 그는 사소한 움직임, 수상한 시선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한때 생명을 빼앗는 데 사용했던 그의 모든 기술과 감각은 이제 소중한 한 생명을 지키는 데 집중되었다. 이진우는 여전히 자신의 삶에 드리워진 어둠을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유튜브 영상 촬영에 열중했고 팬들과 소통하며 밝은 에너지를 뿜어냈다. 강현우는 그런 이진우의 순수한 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이 죽인 남자의 아들이자 자신이 살려준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 그리고 그 모든 위험의 근원이 바로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강현우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이진우는 평소와 다르게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작업을 하고 있었다. 강현우는 학교 건물 뒤편에 숨어 이진우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물고 어두컴컴한 곳이었다. 강현우의 직감이 위험을 알렸다. 그때 검은색 밴 한 대가 조용히 학교 후문으로 들어섰다. 밴 안에는 조직의 요원들이 타고 있었다. 강현우는 그들의 움직임을 보고 몸을 낮췄다. 그들은 이진우를 납치하러 온 것이 분명했다. 강현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밴이 이진우가 있는 건물 입구로 향하는 순간 어둠 속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빠르고 조용했다. 그는 밴의 타이어를 정확히 노려 예리한 칼로 터뜨렸다. 쉭 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와 함께 밴은 휘청거렸다. 운전수는 당황하여 핸들을 꺾었고 밴은 벽에 부딪혔다. 밴에서 요원들이 뛰쳐나왔다. 그들은 당황했지만 이내 강현우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강현우는 한때 조직에서 그림자로 불렸던 최정의 킬러였다. 그는 요원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들의 공격을 쉽게 피했다. 그의 몸은 오랜만에 다시 킬러의 감각을 되찾은 듯 유연하고 강했다. 그는 주먹과 발,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이용하여 요원들을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자비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생명을 해치지는 않았다. 그들을 무력화시킬 뿐이었다. 요원들은 강현우의 실력에 당황했다. 그들은 그림자가 이렇게까지 강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들은 강현우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결국 모두 쓰러졌다. 강현우는 그들의 무전을 빼앗아 부수고 그들의 무기들을 회수했다. 그리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진우는 건물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지만 별다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작업을 계속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강현우는 이진우가 건물 밖으로 나올 때까지 그림자처럼 그를 지켜보다가 이진우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자신의 분식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알 수 없는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다음 날 강현우는 떡볶이를 만들면서도 어젯밤의 일을 되새겼다. 조직이 이진우를 본격적으로 노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철호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강현우는 더욱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진우를 자신의 곁에 두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자신의 감시 아래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이진우가 달밤 분식에 찾아왔다. 그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떡볶이를 주문했다. 강현우는 떡볶이를 내어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진우 씨, 혹시 아르바이트 구할 생각 없어요? 이진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강현우를 바라봤다. 네? 아르바이트요? 제가요.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가게 일이 좀 버거워서요. 물론 거짓말이었다. 이진우 씨가 와서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제가 요즘 영상 편집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떡볶이 만드는 거 배우고 싶긴 했어요. 사장님 떡볶이 맛은 진짜 최고잖아요. 이진우는 활짝 웃으며 강현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강현우는 이진우의 미소를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죄책감과 안도감,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날부터 이진우는 달밤 분식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는 예상대로 활기 넘치고 성실했다. 그는 떡볶이 만드는 법을 배우는데 열심이었고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게 응대했다. 강현우는 이진우가 자신의 곁에 있는 것이 마음 편했다. 그는 이진우를 자신의 시야 안에 두고 그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이진우는 강현우의 옆에서 떡볶이를 만들면서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떡볶이 양념의 비법, 재료 선택의 노하우, 심지어 강현우의 인생 이야기까지. 강현우는 이진우의 질문에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짧게 대답하며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 애썼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이진우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진우의 순수한 삶에 자신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진우는 강현우의 침묵 속에서도 알 수 없는 깊이를 느꼈다. 그는 강현우에게서 자신과는 다른 종류의 아우라를 느꼈다. 평범한 분식집 사장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예리하고 깊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이진우는 강현우에게서 묘한 매력을 느꼈고 그에게 알 수 없는 궁금증을 가졌다. 한편 철호는 요원들이 강현우에게 당했다는 소식에 격분했다. 그는 강현우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림자로서의 능력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철호는 강현우가 이진우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강현우가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를 갈았다. 강현우, 내 놈이 감히 나의 계획을 방해해? 철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강현우와 이진우를 동시에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 프로젝트의 핵심인 이진우를 손에 넣고 동시에 자신을 배신한 강현우에게 복수하려 했다. 철호는 조직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강현우와 이진우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진우의 모든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고 이진우의 주변 인물들을 미행했다. 그리고 그는 달밤 분식기 강현우의 은신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달밤 분식을 중심으로 강현우와 이진우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강현우는 철호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는 달밤 분식 주변의 수상한 사람들이 맴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이진우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달밤 분식을 요새처럼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가게 곳곳에 감시 카메라와 방어 장치들을 설치했다. 그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떡볶이 냄새가 가득한 분식집을 언제든 전투에 돌입할 수 있는 비밀 기지로 만들었다. 어느 날 밤 이진우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그는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3명의 남자들이 그를 따라오고 있었다. 이진우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그는 발걸음을 빨리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이진우를 포위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강현우가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주방에서 쓰던 칼이 들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는 조직의 요원들을 노려보았다. 감히 내 사람에게 손을 대느냐. 강현우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요원들은 강현우의 등장에 당황했다. 그들은 달밤 분식 사장이 그림자라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내 정신을 차리고 강현우에게 달려들었다. 강현우는 요원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유려했지만 그 힘은 폭풍 같았다. 그는 요원들의 관절을 꺾고 그들의 무기를 빼앗아 부셨다. 이진우는 강현우의 모습에 경악했다. 그는 자신이 알던 분식집 사장님이 아니었다.
그의 눈앞에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은 강렬한 아우라를 가진 남자가 서 있었다. 사장님. 이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강현우를 불렀다. 강현우는 요원들을 완전히 제압한 후 이진우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 없는 표정이 드리워져 있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서 집에 가세요. 강현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진우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강현우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궁금증에 사로잡혔다. 이 현우는 누구인가? 그는 왜 자신을 도왔을까? 이진우가 집으로 돌아간 후 강현우는 요원들을 처리했다. 그는 그들의 무전을 통해 철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 계획은 실패했다. 철호, 다시는 내 사람에게 손대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의 그림자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철호는 강현우의 메시지를 듣고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강현우가 자신을 감히 위협하다니. 그는 강현우를 반드시 제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이진우를 이용해 강현우를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강현우를 이용해 이진우를 잡기로 계획했다. 강현우는 이진우가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진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이진우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망설였다. 강현우는 밤새도록 고민했다. 그의 내면은 복잡한 감정들로 뒤엉켜 있었다. 죄책감, 책임감, 그리고 이진우를 향한 연민. 그는 이진우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속죄하고 이진우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는 철호와의 전면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숨겨왔던 모든 정보와 기술을 총동원했다. 그는 철호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덫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했다. 이진우의 미래를 위해 강현우는 달밤 분식의 간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분식집은 더 이상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안식처이자 이진우를 지켜야 하는 요새였다. 그는 다시 그림자가 되어 밤하늘 아래 조용히 움직였다. 그의 그림자는 이진우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고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싸움을 끝내고 이진우에게 진정한 평화를 안겨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진우는 그날 밤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강현우 사장이 보여준 모습은 그가 알던 분식집 주인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차가운 눈빛, 절도 있는 움직임, 그리고 잔혹하게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킬러 같았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그는 강현우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마주한 진실이 너무나도 거대하고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이진우는 강현우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는 강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그의 질문에도 짧게 대답했다. 강현우는 이진우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진우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모든 과정이 이진우에게 큰 고통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강현우는 철호의 움직임을 더욱 면밀히 주시했다. 철호는 요원들이 당했다는 소식에 분노했고 더욱 강력한 방법으로 이진우에게 접근하려 할 것이 분명했다. 강현우는 이진우를 지키기 위해 더욱 철저한 대비를 해야 했다. 그는 달밤 분식을 중심으로 방어망을 강화하고 이진우의 모든 동선을 감시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이진우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달밤 분식에 한 여자가 찾아왔다. 그녀는 세련된 옷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강현우를 보자마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강현우 씨, 오랜만이군요. 꽤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강현우는 여자를 보고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과거 조직에서 강현우와 함께 일했던 정보원 유리였다. 그녀는 뛰어난 정보 분석 능력과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강현우는 유리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직감했다. 무슨 일로 찾아왔나? 강현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유리는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다. 철호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보호하고 있는 그 아이도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남긴 프로젝트 때문에요. 강현우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는 애써 감정을 숨겼다. 강현우 씨, 당신도 알다시피 철호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잔인한 짓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 아이를 보호하려다 당신마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유리가 경고했다. 조직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겁니다. 철호도 더 이상 당신을 쫓지 않을 거예요. 강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더 이상 조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리고 이진우는 내가 지킬 것이다. 유리는 강현우의 단호한 태도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당신은 변하지 않았군요. 하지만 명심해요. 철호는 이미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의 과거도 이곳에서 숨어 지내고 있다는 것도요. 유리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섰다. 강현우는 유리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유리는 자신을 돕기 위해 온 것일까? 아니면 철호의 지시를 받고 자신을 시험하러 온 것일까? 그는 유리를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유리의 경고는 강현우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이진우는 강현우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까 오셨던 분은 누구세요? 뭔가 무서운 분위기였어요. 강현우는 이진우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자신이 킬러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진우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별일 아닙니다.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강현우는 애써 태연한 척 말했다. 이진우는 강현우의 대답에 실망한 듯했다. 그는 강현우가 자신에게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강현우는 이진우의 슬픔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는 이진우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이진우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강현우는 이진우의 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다시 살펴보았다. 인간의 의식을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는 이진우의 아버지가 인류의 발전을 위해 시작했지만 철호에 의해 악용될 위험이 있었다. 이진우의 아버지는 이 프로젝트가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모든 연구 자료를 숨겨두었고 오직 자신의 아들만이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숨겨두었던 것이었다. 강현우는 이진우의 아버지가 남긴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암호는 복잡했지만 강현우의 뛰어난 해킹 능력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그는 밤새도록 암호를 풀었고 마침내 모든 연구 자료를 손에 넣었다. 연구 자료에는 인간의 의식을 디지털화하는 방법과 함께 그 기술을 악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프로젝트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킬 스위치에 대한 정보도 함께 담겨 있었다. 강현우는 연구 자료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이진우의 아버지는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던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이 위험한 프로젝트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악용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계획해 두었던 것이었다. 강현우는 철호가 이 프로젝트를 손에 넣으려 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철호가 이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인류를 통제하고 새로운 형태의 통제 사회를 만들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현우는 철호의 계획을 막아야 했다. 그리고 킬 스위치를 이용하여 그 프로젝트를 완전히 파괴해야 했다. 그날 이후 강현우는 달밤 분식 문을 열지 않았다. 그는 이진우에게 몸이 좋지 않아 잠시 휴업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진우는 강현우의 거짓말을 눈치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강현우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현우는 철호와의 전면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걸고 이진우를 지켜야 했다. 그는 자신의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과거 함께 조직에서 일했지만 조직의 악행에 환멸을 느끼고 떠나갔던 동료들. 그들은 강현우의 연락에 망설였지만 이진우의 아버지의 프로젝트가 악용될 수 있다는 말에 결국 강현우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강현우의 유일한 지원군이었다. 그들은 그림자를 믿었고 그의 정의를 믿었다. 강현우는 옛 동료들과 함께 철호의 봉오지를 찾아냈다. 그곳은 도시 외곽에 버려진 공장이었다. 공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폐허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첨단 보안 시스템과 수많은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철호는 그곳에서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려 하고 있었다. 강현우는 공장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했다. 그의 해킹 능력은 여전히 녹슬지 않았다. 그는 공장의 모든 시스템을 파악하고 침투 경로를 계획했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그는 철호의 심장부를 노렸다. 며칠 후 강현우와 그의 동료들은 공장으로 향했다. 밤하늘은 어두웠고 바람은 차가웠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공장 안으로 침투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신속했다. 그들은 철호의 요원들을 하나둘씩 제압하며 공장 내부로 진입했다. 공장 내부에서는 철호의 연구원들이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원형 생명나무라고 불리는 거대한 장치가 중앙에 놓여 있었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모니터와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철호는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며 광기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그 프로젝트가 완성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강현우는 철호의 모습을 보고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철호가 이 기술을 이용하여 인류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철호를 막아야 했다. 그때 철호의 컴퓨터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나타났다. 시스템 침입 감지. 철호는 이현우가 침입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비웃었다. 강현우, 내 놈이 감히 이곳에 발을 들여놓다니.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철호는 연구원들에게 강현우를 막으라고 지시했다. 연구원들은 총을 겨누며 강현우와 그의 동료들에게 달려들었다.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강현우는 동료들과 함께 요원들을 제압하며 철호에게 다가갔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유려했지만 그 힘은 폭풍 같았다. 그는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의 눈빛은 철호를 향한 강렬한 증오와 분노로 가득했다. 강현우의 동료들은 강현우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었다. 그들은 강현우가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은 그림자가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믿었다. 철호는 강현우의 접근에 당황했다. 그는 강현우가 이렇게까지 강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원들에게 더욱 강력한 공격을 지시했지만 강현우의 움직임은 막을 수 없었다. 강현우는 마침내 철호에게 다가갔다. 철호,
내 놈의 미친 계획은 여기서 끝이다. 강현우가 소리쳤다. 철호는 강현우를 노려보며 비웃었다. 강현우, 내 놈이 감히 나의 위대한 계획을 막으려 드느냐. 이 프로젝트는 인류의 미래다. 너 같은 감정적인 놈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철호는 자신의 손에 든 장치를 작동시켰다. 원형 생명나무가 더욱 강렬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철호는 원형 생명나무를 이용하여 강현우의 정신을 공격하려 했다. 강현우는 극심한 두통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고 눈앞이 흐릿해졌다. 그는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머리를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이진우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진우의 순수한 미소. 그는 이진우를 지켜야 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들었다. 그의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원형 생명나무를 무력화시킬 킬 스위치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싸움을 끝내야 했다. 그때 공장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진우였다. 이진우는 강현우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휴업을 했다는 사실에 수상함을 느끼고 강현우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이진우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팬들의 제보로 경찰이 출동한 것이었다. 이진우는 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강현우는 수많은 남자들과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거대한 원형 생명나무가 빛을 내고 있었다. 이진우는 강현우가 자신이 알던 분식집 사장님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강현우의 모습에서 자신이 찾던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았다. 사장님! 이진우가 소리쳤다. 강현우는 이진우의 목소리에 잠시 흔들렸다. 그 순간 철호는 이현우의 빈틈을 노려 공격했다. 강현우는 철호의 공격에 쓰러졌다. 그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강현우, 동료들이 소리쳤다. 철호는 강현우에게 다가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진우가 달려들어 철호를 막아섰다. 사장님에게 손대지 마. 이진우가 소리쳤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 속에서도 강한 결의를 담고 있었다. 철호는 이진우의 등장에 당황했다. 그는 이진우를 제거하려 했지만 그 순간 경찰 특공대가 공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경찰 특공대원들이 철호의 요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철호는 도망치려 했지만 강현우의 동료들이 그를 막아섰다. 강현우는 쓰러진 채로 필사적으로 킬 스위치 코드를 입력했다. 그의 손가락은 피로에 떨렸지만 그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끝이다. 강현우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킬 스위치 코드가 성공적으로 입력되었다. 원형 생명나무가 담긴 유리관에서 섬광이 터져 나왔다. 푸른빛은 순식간에 붉은빛으로 변하더니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유리관이 산산조각 났다. 원형 생명나무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안 돼. 나의 위대한 계획이. 철호가 절규했다. 그는 원형 생명나무의 파괴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진우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강현우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거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강현우에게 달려갔다. 사장님, 사장님. 이진우가 강현우를 부르며 그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강현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진우의 따뜻한 손길에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듯했다. 그는 이진우를 보호할 수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공장 내부에는 혼돈이 가득했다. 총성이 멎고 경찰 특공대원들이 철호의 잔당들을 제압하며 수갑을 채우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쓰러진 강현우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이진우는 그의 머리를 감싸 안고 울부짖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슬픔, 그리고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진실에 대한 충격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눈앞의 남자가 자신이 알던 평범한 분식집 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사장님,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이진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강현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숨소리는 희미했다. 이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강현우의 피 묻은 머리를 감쌌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강현우는 이진우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이진우를 향한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진우를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그의 마지막 임무는 성공적이었다. 그때 강현우의 옛 동료들이 달려왔다. 그들의 얼굴에도 피로와 부상이 역력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승리의 기쁨으로 빛났다. 강현우, 정신 차려. 한 동료가 강현우를 흔들었다. 젠장,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곧이어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강현우에게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강현우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다. 이진우는 강현우의 손을 놓지 못하고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다. 그의 시선은 강현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강현우의 피 묻은 손은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에서 강현우는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다. 이진우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자신이 알던 분식집 사장님은 사실 전설적인 킬러였고 자신의 아버지는 그 킬러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킬러는 지금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영화 같았지만 그의 심장을 꿰뚫는 고통은 현실보다 더 생생했다. 강현우의 옛 동료들은 이진우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무 걱정하지 마. 강현우는 원래 질긴 놈이야. 쉽게 죽지 않아. 한 동료가 말했다. 이진우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강현우를 향한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가득했다. 사장님은 대체 누구세요? 이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현우의 동료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한때 그림자라 불리던 남자였지. 최고의 킬러였어.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어. 그리고 널 지키기 위해 다시 그림자가 된 거야. 그들은 이진우에게 강현우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조직의 잔혹함, 강현우가 킬러가 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사연, 그리고 그가 이진우의 아버지를 죽인 날 밤 이진우를 살려주었던 이유까지. 이진우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아버지를 죽인 남자가 자신을 살려주었고 지금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 그는 강현우의 복잡한 내면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수술이 끝났고 강현우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머리에 충격이 컸기 때문에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이진우는 강현우의 병실로 들어섰다. 강현우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날카로움 대신 깊은 고통과 평온함이 뒤섞여 있었다. 이진우는 강현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가 짊어져야 할 죄의 무게는 차갑게 느껴졌다. 며칠 후 강현우는 의식을 되찾았다. 그의 눈은 희미하게 떠졌고 이진우의 얼굴을 발견했다. 이진우, 무사했구나. 강현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이진우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장님, 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강현우는 이진우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왜 저를 살려주셨어요? 왜 저를 지켜주셨어요? 이진우가 울먹이며 물었다. 강현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너의 눈을 보는 순간 차마 방가쇠를 당길 수 없었다. 너는 죄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나도 인간이었으니까. 강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를 속죄하고 싶었다. 너를 지키는 것이 내게 주어진 유일한 속죄의 길이라고 생각했다. 이진우는 강현우의 말에 더욱 큰 슬픔을 느꼈다. 그는 강현우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강현우가 얼마나 큰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다. 이진우는 강현우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그리고 저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강현우를 용서했다. 아니, 용서라는 단어로는 부족했다. 그는 강현우의 희생을 이해하고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았다. 철호와 그의 잔당들은 모두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철호는 그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인류를 통제하려 했던 모든 악행이 드러났고 그의 죄는 낱낱이 밝혀졌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진우의 아버지의 죽음 또한 재조명되었고 모든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진우의 아버지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강현우의 옛 동료들은 강현우를 돕기 위해 자신들의 신분을 공개하고 증언했다. 그들은 강현우가 조직의 희생자였으며 결국 정의를 위해 싸웠다는 것을 증명했다. 강현우는 법적인 처벌을 면했지만 그의 과거는 세상에 공개되었다. 전설적인 킬러에서 분식집 사장으로 그리고 다시 영웅으로 변모한 강현우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다. 강현우는 병상에 누워 자신의 기사를 읽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영웅이라니. 그는 자신이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싶었던 한 인간일 뿐이었다. 이진우는 매일 강현우의 병실을 찾아 그의 곁을 지켰다. 그는 강현우의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여 강현우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현우의 과거, 그의 고뇌, 그리고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모두 담아냈다. 영상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강현우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그의 용기와 희생에 찬사를 보냈다. 이진우는 영상의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제 아버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연구했지만 그 기술이 악용될까 두려워 모든 것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강현우 사장님은 그 비밀을 지키고 그 악용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희생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아버지를 대신해 주신 분이자 제 인생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이제 사장님은 더 이상 어둠 속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빛을 향해 나아가는 빛의 그림자입니다. 이진우의 영상은
강현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사람들은 강현우를 단순한 킬러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정의를 위해 싸운 한 인간으로 존경하기 시작했다. 그의 달밤 분식은 다시 문을 열었고 사람들은 강현우의 떡볶이를 맛보기 위해 줄을 섰다. 이제 그의 떡볶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희망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다. 강현우는 병상에서 회복하는 동안 이진우의 영상을 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진우의 영상은 강현우의 오랜 고통과 죄책감을 치유해주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몇 달 후 강현우는 완전히 회복하여 병원을 나섰다. 이진우는 병원 앞에서 강현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장님, 이제 완전히 괜찮으신 거죠? 이진우가 활짝 웃으며 강현우에게 다가갔다.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래, 내 덕분이다. 강현우는 이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아버지로서의 따뜻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감격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진우에게서 자신이 잃었던 많은 것들을 되찾았다. 강현우와 이진우는 함께 달밤 분식으로 향했다. 식당 앞에는 이미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강현우는 다시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하고 절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떡볶이에는 과거의 어둠 대신 따뜻한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맛이 담겨 있었다. 이진우는 강현우의 옆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유튜브 영상 촬영을 계속했다. 그는 달밤 분식계 떡볶이와 강현우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렸다. 그의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강현우의 떡볶이처럼 이진우의 영상 또한 단순한 먹방이 아니라 삶의 깊은 의미를 담은 이야기가 되었다. 이진우는 강현우를 아버지처럼 따랐다. 강현우는 이진우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고 이진우는 강현우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도 깊은 유대감을 가진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강현우는 밤마다 달밤 분식 문을 닫고 홀로 LP판을 들으며 고독을 즐겼다. 하지만 이제 그의 고독은 과거의 어둠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화와 성찰의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비극으로 시작된 그의 삶은 결국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한 해피엔딩을 맞았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살지 않았다. 그는 강현우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진우의 아버지가 남긴 그 프로젝트의 연구 자료는 정부에 넘겨져 인류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사용되었다. 인간의 의식을 디지털화하는 기술은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엄격한 통제하에 인간의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을 증진시키며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을 치료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진우의 아버지의 꿈은 강현우와 이진우의 노력으로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강현우의 옛 동료들은 강현우를 찾아와 달밤 분식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옛 추억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강현우에 대한 깊은 존경과 우정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강현우를 보며 자신들의 과거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갔다. 강현우는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며 자신의 삶에 감사했다. 그는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만들고 손님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진우와 함께 웃는 것에 만족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부와 명예보다 값진 것이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강현우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달밤 분식은 단순한 가게를 넘어선 공간이 되었다. 그곳은 치유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다. 강현우는 떡볶이를 만들고 손님들과 소통하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이나 죄책감 대신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진우는 그의 곁에서 밝은 에너지를 뿜어내며 강현우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진우의 유튜브 채널은 달밤 분식과 강현우의 이야기를 통해 더욱 큰 인기를 얻었다. 그는 강현우의 과거와 그의 희생, 그리고 떡볶이에 담긴 의미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진우는 더 이상 단순한 먹방 유튜버가 아니었다. 그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스토리텔러이자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다. 그의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수많은 댓글들이 강현우와 이진우를 응원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평화롭지만은 않았다. 철호의 조직 검은 그림자는 뿌리까지 뽑혔지만 여전히 세상 곳곳에는 어둠의 잔재들이 남아있었다. 특히 인간의식 디지털화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술은 여전히 위험한 존재였다. 정부는 이 기술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지만 일부 세력들은 여전히 이 기술을 악용하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강현우는 이진우를 지키는 것을 넘어 그 프로젝트가 다시는 악용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자처했다. 그는 자신의 해킹 능력을 이용하여 정부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검은 그림자의 잔당들이나 다른 불순 세력들이 이 기술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감지하고 차단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비록 공식적인 직함은 없었지만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인류의 안전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수호자가 되었다. 이진우는 강현우의 이런 활동을 알고 있었다. 그는 강현우가 과거의 죄를 속죄하고 더 큰 선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진우는 강현우의 조용하고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는 강현우의 그림자가 되어 그를 돕고 싶었다. 이진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강현우를 음지에서 지원했다. 그는 사회에 숨겨진 어둠을 고발하고 정의를 외치며 강현우의 뜻을 이어나갔다. 어느 날 이진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상한 댓글이 달린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섞여 있었다. 댓글의 발신지는 해외의 한 작은 도시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진우는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는 이 댓글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어떤 경고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진우는 강현우에게 이 댓글을 보여주었다. 강현우는 댓글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다시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다. 누군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현우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강현우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그는 댓글의 발신지를 추적하고 댓글에 사용된 용어들을 분석했다. 그의 해킹 능력은 여전히 녹슬지 않았다. 그는 곧 댓글을 단 IP 주소가 과거 검은 그림자와 연관된 해외의 한 해커 그룹의 소유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들은 그 프로젝트의 잔여 기술을 탈취하려 하고 있었다. 사장님, 또다시 위험한 일이 생기는 건가요? 이진우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하지만 걱정 마라. 이번에는 내가 혼자가 아니다. 강현우는 자신의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강현우의 연락을 받고 망설임 없이 달려왔다. 그들은 이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강현우의 부름에는 언제든 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그림자의 이름으로 뭉쳤다.
그들은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현우와 그의 동료들은 해외로 향했다. 그들은 해커 그룹의 봉어지를 찾아냈다. 그곳은 외딴 섬에 위치한 거대한 데이터 센터였다. 해커 그룹은 그곳에서 그 프로젝트의 잔여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들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들은 인류의 의식을 조작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초로보다 더 은밀하고 더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강현우와 동료들은 데이터 센터에 잠입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신속했다. 그들은 데이터 센터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해커 그룹의 핵심 서버에 접근했다. 강현우는 해커 그룹의 시스템을 해킹하여 그 프로젝트의 잔여 기술을 완전히 파괴하려 했다. 하지만 해커 그룹의 수장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강현우의 해킹을 감지하고 역으로 강현우의 시스템을 공격했다. 치열한 사이버 전쟁이 벌어졌다. 강현우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고 그의 눈은 수많은 코드들을 빠르게 분석했다. 그는 해커 그룹의 방어망을 뚫고 핵심 서버에 접근하려 애썼다. 그때 이진우가 한국에서 강현우에게 연락을 취했다. 사장님,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강현우는 잠시 망설였다. 이진우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진우의 도움이 절실했다. 이진우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통해 강현우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진우,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강현우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내 아버지의 연구 자료 중에 백도어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 백도어를 찾아내서 내게 알려줘. 이진우는 강현우의 말에 긴장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꼭 찾아낼게요. 이진우는 밤새도록 아버지의 옛 연구 자료를 뒤졌다. 그의 눈은 피로에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오래된 노트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그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어떤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히든 백도어에 대한 정보가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오직 아버지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암호로 보호되어 있었다. 이진우는 아버지가 남긴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강현우는 해커 그룹의 수장과 치열한 사이버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해커 그룹의 수장은 강현우의 실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강현우가 그림자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내 놈이 강현우로군. 전설적인 그림자. 하지만 내 놈의 시대는 끝났다. 이 기술은 이제 우리의 것이다. 해커 그룹의 수장이 비웃었다. 강현우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그 프로젝트를 파괴하는 것에 집중했다. 그때 이진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사장님, 찾았어요. 백도어 코드입니다. 이진우는 강현우에게 백도어 코드를 전송했다. 강현우는 이진우가 보낸 코드를 입력했다. 그의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였다. 백도어 코드가 입력되자 해커 그룹의 시스템이 순식간에 마비되기 시작했다. 해커 그룹의 수장은 경악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백도어를 찾아냈지? 강현우는 해커 그룹의 수장에게 나지막하게 말했다. 내 놈이 놓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내 놈은 돈과 권력만을 쫓았지만 우리는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내 놈들이 결코 알 수 없는 진실을 가지고 있었다. 강현우는 백도어를 통해 해커 그룹의 시스템에 침투하여 그 프로젝트의 잔여 기술을 완전히 파괴했다. 데이터 센터의 모든 시스템이 다운되고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해커그룹의 수장은 절규했다. 그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강현우와 동료들은 해커그룹의 요원들을 제압하고 데이터 센터를 장악했다. 그들은 모든 연구 자료와 장비들을 압수하고 해커그룹의 수장을 체포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인류를 위험에서 구했다. 강현우는 한국으로 돌아와 달밤 분식 문을 다시 열었다. 이진우는 강현우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다. 사장님, 무사히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강현우는 이진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래, 내 덕분이다. 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이진우는 강현우의 말에 환하게 웃었다. 그는 자신이 강현우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기뻤다. 그날 밤 달밤 분식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다. 강현우의 동료들과 이진우의 친구들이 모두 모여 이들의 승리를 축하했다. 떡볶이와 어묵탕, 순대 등 맛있는 음식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강현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강현우의 옛 동료들은 강현우에게 작별 인사를 구했다. 그들은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강현우에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달려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다. 그들은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존재였다. 강현우는 이진우와 함께 달밤 분식의 문을 닫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그의 삶은 이제 빛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빛의 그림자가 되었다. 이진우는 강현우의 옆에 서서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강현우에게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았다. 아버지는 사라졌지만 강현우가 그 자리를 채워주고 있었다. 이진우는 강현우에게서 삶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따뜻한 사랑을 배웠다. 그는 강현우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꼈고 그를 자신의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강현우의 삶은 이제 평화로웠다. 그는 아침마다 달밤 분식 문을 열고 떡볶이를 만들고 손님들과 소통하며 하루를 보냈다. 밤에는 이진우와 함께 LP판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누렸다. 하지만 강현우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세상의 어둠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언제든 다시 그림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진우와 그의 동료들이 함께할 것이었다. 그들은 함께 어둠에 맞서 싸우고 빛을 지켜낼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떡볶이 냄새가 가득한 달밤 분식에서 강현우와 이진우의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치유, 희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자 정의를 위해 싸우는 영웅들의 이야기였다. 달밤 분식은 여전히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 강현우는 변함없이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떡볶이를 만들었다. 그의 떡볶이는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희망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담은 상징이 되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았다. 그는 강현우로서 세상과 마주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진우는 그의 곁에서 활기찬 에너지를 불어넣으며 강현우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고 달밤 분식 주변의 풍경도 조금씩 변화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새로운 카페와 가게들이 들어섰지만 달밤 분식의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는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강현우와 이진우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이곳은 단순한 맛집을 넘어선 의미 있는 공간이 되었다. 사람들은 강현우의 떡볶이를 맛보러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와 용기를 얻기 위해 찾아왔다. 강현우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잊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데이터 흐름을 감시하고 잠재적인 위협을 탐지했다. 해커 그룹의 잔당들이나 다른 어둠의 세력들이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그는 끊임없이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진우는 그의 옆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고 강현우의 옛 동료들은 언제든 그의 부름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그림자의 이름으로 다시 뭉쳐 세상의 빛을 지키는 데 헌신했다. 이진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 그는 달밤 분식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상에 숨겨진 영웅들이나 불의에 맞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냈다. 그의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 이진우의 콘텐츠는 단순한 먹방을 넘어 치유와 희망을 전달하는 특별한 채널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달밤 분식에 한 낯선 여인이 찾아왔다. 그녀는 세련된 정장 차림에 단정한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떡볶이 1인분을 주문하고 가게 한쪽에 앉았다. 강현우는 그녀에게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지만 섣불리 아는 척하지 않았다. 여인은 떡볶이를 한 입 맛보고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지만 그녀의 슬픔은 강현우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강현우는 그녀가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진우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강현우에게 속삭였다. 사장님, 저분 뭔가 슬퍼 보여요.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떡볶이를 한 접시 더 담아 여인에게 가져다 주었다. 서비스입니다. 따뜻한 떡볶이가 위로가 될 때도 있죠. 여인은 강현우의 따뜻한 마음에 놀란 듯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여인은 떡볶이를 다 먹고 계산을 마친 후 강현우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강현우 씨, 저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유리의 동생입니다. 강현우는 여인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유리의 동생이라니. 유리는 과거 조직에서 강현우와 함께 일했던 정보원이었고 마지막으로 달밤 분식에 찾아와 철호의 계획에 대해 경고해 주었던 인물이었다. 유리는 그 후 강현우를 돕기 위해 철호의 조직에 잠입했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다. 유리, 동생이라니. 강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유리는 어떻게...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언니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도왔어요. 언니가 남긴 유품에서 당신에게 보낸 편지를 발견했어요. 언니는 당신을 믿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인은 강현우에게 작은 USB를 건넸다. 이것은 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자료예요. 당신에게 꼭 전해주라고 했어요. 강현우는 USB를 받아들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유리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도왔던 것이다. 그는 유리를 믿지 못하고 경계했던 자신을 자책했다. 그는 유리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알게 되었다. 이진우는 이 모든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었다. 그는 강현우의 복잡한 표정과 여인의 슬픔을 보며 강현우의 과거가 여전히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강현우의 옆에 서서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날 밤
강현우는 유리가 남긴 USB를 확인했다. USB에는 유리가 검은 그림자 조직에 잠입하여 수집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유리는 철호의 배후에 또 다른 거대한 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들은 심연의 그림자라 불리며 검은 그림자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강력한 조직이었다. 그들은 그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전 세계를 통제하려 하고 있었다. 유리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것이다. 강현우는 유리의 희생에 죄책감과 동시에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유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심연의 그림자를 반드시 막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이진우는 강현우의 고민을 눈치챘다. 그는 강현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뭔가 또 어려운 일이 생긴 거죠? 저도 함께 할게요. 강현우는 이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진우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지만 이진우의 진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번 일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 너는 여기에 남아 평범한 삶을 살아라. 강현우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이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사장님을 혼자 보내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지키는 일은 저의 운명이기도 해요. 강현우는 이진우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진우와 함께 심연의 그림자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함께 유리의 자료를 분석하고 심연의 그림자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진우의 뛰어난 정보 분석 능력과 강현우의 해킹 능력이 시너지를 발휘했다. 그들은 심연의 그림자의 봉오지를 찾아냈다. 그곳은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과 통신망을 조작하는 거대한 지하 벙커였다. 강현우는 자신의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유리의 희생과 심연의 그림자의 존재를 알고 분노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강현우와 함께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다시 한번 그림자의 이름으로 뭉쳐 정의를 위해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작전의 날이 밝았다. 밤하늘은 어두웠고 바람은 차가웠다. 강현우와 그의 동료들은 지하 벙커로 향했다. 이진우는 달밤 분식에 남아 강현우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는 강현우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 해킹을 도울 예정이었다. 그는 비록 현장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강현우와 함께였다. 강현우와 동료들은 지하 벙커에 잠입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신속했다. 그들은 벙커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심연의 그림자의 요원들을 하나둘씩 제압하며 벙커 내부로 진입했다. 그들의 목표는 심연의 그림자의 수장을 체포하고 그 프로젝트의 모든 잔여 기술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다. 벙커 깊숙한 곳에서 심연의 그림자의 수장 즈우스가 거대한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냉철하고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전 세계의 금융시장을 조작하고 정치인들을 통제하며 인류의 운명을 손안에 쥐고 흔들고 있었다. 그는 그 프로젝트의 완성으로 완벽한 통제 사회를 구현하려 하고 있었다. 강현우는 즈우스의 모습을 보고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즈우스가 인류의 자유와 의지를 억압하려는 악마와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즈우스를 반드시 막아야 했다. 그때 즈우스의 컴퓨터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나타났다. 시스템 침입 감지. 즈우스는 강현우가 침입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비웃었다. 강현우, 내 놈이 감히 이곳에 발을 들여놓다니. 내 놈의 미약한 힘으로는 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즈우스는 자신의 요원들에게
강현우를 막으라고 지시했다. 수십 명의 요원들이 총을 겨누며 강현우와 그의 동료들에게 달려들었다. 격렬한 총격전과 육탄전이 벌어졌다. 강현우는 동료들과 함께 요원들을 제압하며 즈스에게 다가갔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유려했지만 그 힘은 폭풍 같았다. 그는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의 눈빛은 즈스를 향한 강렬한 증오와 분노로 가득했다. 강현우의 동료들은 강현우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었다. 그들은 강현우가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은 그림자가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믿었다. 즈스는 강현우의 접근에 당황했다. 그는 강현우가 이렇게까지 강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원들에게 더욱 강력한 공격을 지시했지만 강현우의 움직임은 막을 수 없었다. 강현우는 마침내 즈스에게 다가갔다. 즈스, 내 놈의 미친 계획은 여기서 끝이다. 강현우가 소리쳤다. 즈스는 강현우를 노려보며 비웃었다. 강현우, 내 놈이 감히 나의 위대한 계획을 막으려 드느냐. 나는 신이다. 인류의 의지를 통제하여 완벽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즈스는 자신의 손에 든 장치를 작동시켰다. 지하 벙커 전체에 강력한 전자파가 방출되기 시작했다. 전자파는 인간의 뇌파를 교란시키고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강현우는 극심한 두통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고 눈앞이 흐릿해졌다. 그의 동료들 또한 전자파의 영향으로 고통스러워했다. 통신망이 끊기고 이진우와의 연결도 끊겼다. 강현우는 이진우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강현우, 이제 내 놈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릎을 꿇어라. 즈스가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쳤다. 강현우는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이진우의 얼굴을 떠올렸다. 유리의 희생.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인류의 자유와 의지를 지켜야 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즈스에게 달려들었다. 강현우의 주먹은 정확히 즈스의 얼굴을 강타했다. 즈스는 강현우의 공격에 쓰러졌다. 강현우는 즈스의 손에 들려있던 장치를 부수고 그를 결박했다. 그때 이진우가 달밤 분식에서 필사적으로 강현우와의 연결을 복구하려 애썼다. 그의 눈은 피로에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강현우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진우는 아버지의 연구 자료와 그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파를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아냈다. 그는 강현우에게 이 방법을 전송하려 했지만 통신이 끊겨 전송할 수 없었다. 이진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긴급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통신망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연의 그림자라는 거대한 조직이 인류의 의지를 통제하려는 음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강현우 사장님이 그들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사장님에게 전자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코드를 전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신이 마비되어 전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코드를 전 세계에 퍼뜨려 주세요. 모든 통신망을 통해 이 코드를 확산시켜 주세요. 이진우는 자신이 찾아낸 전자파 무력화 코드를 화면에 띄웠다. 그의 팬들은 이진우의 외침에 감동했고 그의 지시에 따랐다. 전 세계의 이진우 팬들은 이 코드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시작했다. 인터넷은 마비되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모여 코드는 퍼져나갔다. 이진우의 영상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의 자유를 위한 외침이었다. 지하 벙커에서 강현우는 쓰러진 즈스를 바라보았다.
그의 몸은 피로에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 벙커를 뒤덮었던 전자파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강현우의 동료들도 고통에서 벗어났다. 통신망이 다시 연결되고 이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장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제가 코드를 보냈어요. 확인해 보세요. 강현우는 이진우의 목소리를 듣고 미소 지었다. 이진우가 해낸 것이었다. 이진우의 팬들이 해낸 것이었다. 강현우는 즈스가 가지고 있던 그 프로젝트의 핵심 장치를 파괴했다. 그리고 킬 스위치를 작동시켜 심연의 그림자의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지하 벙커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강현우와 그의 동료들은 간신히 벙커를 탈출했다. 지하 벙커 밖에서는 경찰 특공대원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이진우의 제보와 그의 팬들의 활약 덕분에 전 세계 정부가 심연의 그림자의 존재를 인지하고 공조 수사를 시작했던 것이다. 지수와 그의 잔당들은 모두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심연의 그림자는 뿌리까지 뽑혔고 그 프로젝트는 영원히 봉인되었다. 강현우와 그의 동료들은 영웅 대접을 받았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인류는 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강현우는 여전히 자신을 영웅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한 인간일 뿐이었다. 달밤 분식은 다시 문을 열었다. 강현우는 다시 떡볶이를 만들었고 이진우는 그의 옆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유튜브 영상을 촬영했다. 그들의 삶은 평화로웠지만 그 안에는 과거의 아픔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공존했다. 강현우는 이진우에게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았고 이진우는 강현우에게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았다. 강현우는 밤마다 달밤 분식 문을 닫고 홀로 LP판을 들으며 고독을 즐겼다. 하지만 이제 그의 고독은 과거의 어둠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화와 성찰의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비극으로 시작된 그의 삶은 결국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한 해피엔딩을 맞았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살지 않았다. 그는 강현우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진우의 아버지가 남긴 그 프로젝트의 연구 자료는 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인류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사용되었다. 인간의 의식을 디지털화하는 기술은 인간의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을 증진시키며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을 치료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진우의 아버지의 꿈은 강현우와 이진우의 노력으로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이진우는 강현우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혹시 연애는 안 하세요? 강현우는 이진우의 질문에 당황한 듯 얼굴을 붉혔다. 그는 자신의 과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감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따뜻한 온기가 스쳐 지나갔다. 아직은 떡볶이 만드는 게 더 좋다. 강현우가 너스레를 떨며 말했다. 이진우는 강현우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함께 떡볶이를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강현우는 이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진우, 너는 빛이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 이진우는 강현우의 말에 환하게 웃었다. 사장님도요. 사장님은 제 인생의 빛이에요. 강현우와 이진우는 달밤 분식 앞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떡볶이 냄새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빛처럼 그들의 삶은 세상에 따뜻한 희망을 전하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자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다.